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시 하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라. 지금 읽어드린 이야기는 김해남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다가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힘든 마음과 함께 내가 없더라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은 내려놓고 해야만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먼저 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일이고,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던 일을 내려놓고 백운역 미술관을 들으며 잠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신새벽에 굳이 아파하는 나에게 듣고 오늘 방송 행복하게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시흥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 백운역 미술관입니다. 적한 곳에 가서 울적한 맘 두고 예쁜 구름을 덮어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날이 있잖아. 굳이 아파한 날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데 괜히 혼자 신경 쓰죠.
가장 소중한 건 너라고 너구나 그래 실수도 하고 구박을 안녕하세요. 저는 백운영 미술관 DJ 류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곡 신새벽에 굳이 아파하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데 괜히 혼자 신경 쓰죠. 굳이 아파하는 나에게 꼭 내가 해주고픈 말, 잘하고 있다고, 기운을 내라고, 가장 소중한 건 너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달리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눈앞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막연하기만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각자 나에게 토닥토닥 칭찬 한마디씩 하며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우린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저부터 해볼게요. 조금 쑥스럽지만. 미나야, 오늘도 새벽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신랑 출근시키고 새자매 챙기고 집안일 하고 방송하러 달려오느라 수고했다. 토닥토닥.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조금 힘이 나시죠? 자,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의 코너 시작할게요. 오늘의 코너는 명화를 소개하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양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코너지요. 1회 때 만났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후기 인상주의의 두 거장으로 불리는 그 두 거장 중에서 고흐를 우리가 지난번에 만나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거장, 고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가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오늘의 작품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화가는 바로 폴 고갱입니다. 폴 고갱은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입니다. 고갱도 고흐처럼 조금 늦은 나이에 전업화가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있으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고 결혼을 한 뒤에도 안정된 생활 속에서 여유롭게 주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늦은 나이에 돌연 증권사를 그만두고 처자식을 버리면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요즘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고갱이 처자식을 핑계친 게 아니라 고갱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좀 쫓겨났다고 보는 쪽이 더 맞을 것 같고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갱이 이제 고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약간 어긋난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각자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둘은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이것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마 요즘 관점으로 보면 둘의 MBTI는 정반대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만 보아도 둘은 참 다르죠. 지금 고흐는 자화상, 그림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고흐고요. 그리고 고갱은 사진 속 인물입니다.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가치관은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 작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고흐의 그림은 아르레 진우 부인, 그리고 고갱은 아르레 밤의 카페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같은 인물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두 사람의 그림 속 인물은 마리 진우입니다. 고흐가 고갱과 동거를 시작한 아르레 노란집 주인이자
카페 드라 가르의 사장입니다. 고은은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여주인을 모델로 그리면서 이왕이면 여주인을 교양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밑에 책도 조금 보이죠. 그리고 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렸습니다. 그 반면에 고갱은 마치 진우 부인이 턱을 개고 쟤 한번 꼬셔볼까 하는 듯한 동네 마담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달랐고 서로에게 감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말다툼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고은은 여성과의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늘 로맨틱한 사랑을 꿈꿨고요. 반면에 여자 관계가 조금 복잡했던 고갱은 여성이란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대상이자 정복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고갱의 죽음의 원인이 매독이라고 하니 얼마나 여자 관계가 복잡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가까운 듯 서로 달랐던 둘은 결국 극심한 갈등으로 고갱이 집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은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그때 나온 그림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럼 이때 고갱은 떠나서 어떤 작품을 활동을 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타히티로 떠난 화가 고갱, 오늘의 화가 폴 고갱의 작품 타히티의 여인들입니다. 자,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갱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림은 많이 보셨지만 그림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고갱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그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 이 그림의 제목은 타히티의 여인들입니다. 문명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었던 고갱. 그런 고갱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대자연의 야생성과 원주민들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표현하려 하였습니다. 그 첫 성취의 결과가 바로 타히티의 여인들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두 여인. 구릿빛 피부가 우람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건강미를 한껏 고조시킨 모습입니다. 얼굴이나 몸 어디에도 인공적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미가 어떤 것인지 표현하고 싶었던, 그래서 자연의 본래 모습에서 찾으려 애썼던 화가 그 안에서 예술적 감각을 드러내려 하였답니다. 고갱이 참으로 사랑했던 섬 타히티,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림을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코너 어떠셨나요? 고흐와 고갱을 함께 만나보았는데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힘든 시기에 너무나 열정적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갔고 결국 한 명은 자살, 한 명은 매독으로 어찌 보면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운의 화가로 조금은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프닝 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내 의견과 다르다고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도 말고 좀 더 그 시간을 즐기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고흐와 고갱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화가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럼 다음 주 코너 소개할게요. 다음 주는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 그림으로 마음 읽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미술 심리 검사나 제가 미술 치료사로 활동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코너지요. 백운영 미술관 2회에서는 물고기 가족화 그리기를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자존감, 바로 자아 존중감, 참 중요하죠.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본인, 그리고 배우자 등의 자아 존중감도 알아볼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서 함께 미술 심리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더 안내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바로 나비마켓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모두 쓸만한 물건은 버리지 말고 나누고 또 비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비움의 공간에 힐링이라는 기분을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 시흥 FM에서 준비한 송년 파티 나비마켓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나누고 비우는 마켓, 나비마켓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의 후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 큰 힘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어제는 또 눈이 정말 거세게 내렸죠. 모두 안전운전 하셨을까요? 안전과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그림으로 마음 읽기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윤딴딴의 잘 살고 있지롱입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죠? 그냥 햇살 가득 기분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하는 날이 있지요. 그런 날 들으면 좋은 노래,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며 하하 웃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은 마냥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방송되는 시흥 열정 백도시에서는 핑크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핑크쌤, 한자 선생님이면서 학습 코치 지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핑크쌤을 모시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관련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 어린 시절에 저 깊고 깊은 산 중에 한 마리 호랑이를 보았지. 나 사람들에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말했네. 사람들은 다들 도망치고 이젠 빛바랜 한 장면 추억으로 어디선가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겠지.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그 소녀는 분명 잡아먹혔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잘 살고 있지롱.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
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